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조금 한시름 이렇게 밀어놓는 연준 위원들의 일축시키는 그런 이제 코멘트 등등으로 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합이었고 역시 이제 그렇게 되니까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조금 떨어졌고 2% 가까이 떨어졌고 유가도 좀 상승을 멈추고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장주 위주에 있는 나스닥이 0.73%로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이 0.3% 정도 상승하는 그런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상당히 강했어요. 시작이 0.83%가 상승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지수로는 2,968포인트 부근에서 상승을 출발했고, 기관들이 지속해서 연기금 포함한 그런 기관들이 종일 이제 그 순매수 우위를 그런 기조를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은 오늘 좀 바빴어요. 처음에 좀 팔다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거 아닌가 봐 이러고 좀 사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팔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 개인은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은 오늘 지속적으로 순매도 우위를 지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942억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1,25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5천억이 넘게 5,022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미있던 건 이제 뭐 기사에서도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타났다. 뭐 이런 기사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연기금이 뭐 구원투수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도 이익을 내야 되는 그 이익 집단인 걸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뭐 연기금이 뭐 우리 이 시장을 막 살려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났던 건 어제 한 700억 순매수 이 정도 보였죠. 오늘도 계속해서 종가 직전까지 1,000억 이상 순매수를 1,000억 가까이 유지하다가 종가 무렵에 흔적도 없이 매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매수가. 그러니까 뭐예요? 종가에서 1,000억 던졌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놓고 그건 시장 얘기에서 제가 좀 자세히 이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종가에 그 외국인들도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매도를 순간적으로 확 늘리는 그런 모습을 한 1,500억 정도 늘리는 모습 또 매수를 기관들은 한 2천억 가까이 늘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어쨌든 간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8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거의, 오늘도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이 오늘 이제 좀 비교적 많이 3% 이상 이렇게 올랐어요. 3.14%가 올랐는데, 이것도 0.75% 정도 상승한 상태로 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지수를. 근데 여기에는, 그 외국인들이 그 순매수 우위를 하루 종일 지켰고, 기관은 뭐 그냥, 그 보합원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24억 정도 순매수한 걸로 나타났고 개인들은 1,622억을 팔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코스닥이 빠르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익 실현도 좀 한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1,85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4억 순매수한 거 말씀드렸고 개인은 1,622억 이렇게 돼서 오늘 이제 종가는 983.43포인트 어제보다 3.14%가 상승하는 코스닥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끝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짚어보면 여러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애플이 그 칩 부족 때문에 그 아이폰 13 그 새로 나오는 그거의 생산량을 좀 감소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뭐 애플도 뭐 결과적으로 중간에 좀 올렸었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썩 요새 그 주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주로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죠. 이게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생산이 증대돼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사 이익이죠. 특히 이제 그래서 삼성 폴더폰 관련돼서 그런데 부품주들 위주로 오늘 이제 그런 쪽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된 에너지 섹터에서 시작된 천연가스, 그 다음에 유가,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요새 얘기되고 있는 게 비철금속에 있는 알루미늄이죠. 또 뭐, 그 구리랑 더불어서.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상승이 그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이제 영향받고 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알루미늄 재련하려면 상당히 많이 그 전기가 필요한데 이게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전력난 이것도 상당히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가격을 더 올리게 만들고 또 2차 전지 그쪽에서 알루미늄 박 이거 사용량이 증가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련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구리 관련 뭐 이렇게 그 알루미늄 관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가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간 그 경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지금 같은 상황 말고요. 조금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도 하고 이게 안정돼 가면 뭐 경기가 살아난다면 궁극적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뭐 스테디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오르락내리락 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거요. 그럼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경구 치료제가 또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심각한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는데 확인되는 정보는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규 확진자가 지금 100일 동안 계속해서 네 자릿수예요. 1000명이 계속 넘고 있다는 거죠. 연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문제인데 한국의 이제 한국 BNC가 코로나 치료 물질을 FDA에 승인 신청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였고 특징적인 개별 종목에는 위메이드가 미르4 그게 그 동시 접속자가 8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신경 쓰신 HMM이 뭐 배당 그러니까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쓰겠다. 그 영구채도 조기 상환하겠다 등등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거 확정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익이 분기에 1조가 넘게 나는 회사가 그거 영구채 다 합쳐도 3조래매요.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업을 위해서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야 그거 옛날에 우리가 니네한테 빌려준 거 겨우 이자 받고 우리가 마냐? 뭐 주로 이제 사는 쪽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환해서 연구체를 전환해서 시장에서 팔겠다. 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주가를 막 이렇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연구체가 그 HMM이 돈 잘 벌고 돈 있을 때 이거를 갚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부채니까 갚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옥신각신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항공주들이 조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면 항공주도 오르니까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항공주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또 반면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런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항공, 여행 이렇게 쉽게 이제 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 내용보다 상당히 많이 그 부풀어져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하는 그런 섹터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봄이 오면 어떤 꽃씨를 심어야 될까 찾는 게 그것도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건가? 이것도 한번 조금 그 다른 차원의 방향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8.15 모니터에 또 나가서 녹화를 마치고 왔어요. 그럼 이제 뭐 오늘 빠르면 오늘 저녁, 내일부터 뭐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시장관, 그리고 왜 제가 지금이 아직도 춥다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봄은 언제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늘 잘 해주시지만 잊지 말고 가셔서 좀 많이 보세요. 네, 이제 우리 여기서 한 얘기도 있고 또 못했던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 우리 카카오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예, 예. 시장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이제 이틀째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뭐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졌지만 상승도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보면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종가 부분에 나타났던 현상을 보면 말이죠. 갑자기 연기금이 순매수 우위를 한 1,000원 가까이 지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종가 때. 그게 뭐예요? 그거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2,900이 저점 확인되고 3,000 밑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너무, 과대하게, 낙폭 과대로,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때 이제 사야 된다. 그래서 기관들하고 뭐 연기금이 어제 사줬다.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뭐 언제는 안 쌌어요? 그런데 뭐 싸다고 늘 그랬던 거 아니었는데 왜 하필 그랬을까? 그런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었냐면 시가총액 위쪽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 관련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뭐 그런 거 게임주 2차전지 뭐 삼성전자 뭐 하여튼 뭐 이런 진짜 시총 위주로 이걸 쭉 오늘 이제 오늘도 그렇게 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제가 그 네마의 날이라고 부르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아니지만 그 뭐 10월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역시 옵션 만기일 티를 딱 냈어요. 마지막 거래를 딱 보니까 마지막에 뭐 난리나게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관은 사던 거 사던 폭을 높이고 외국인은 팔던 폭을 더 내리고 그래서 그 종가 부분에 확 벌려 놨다는 겁니다. 종가 부분에. 그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일도 기관이 저렇게 열심히 사줄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희망 고문에 걸린다. 뭐 내일도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게 하겠지만, 이제 그런 우리가 좀, 이유 있는 걱정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HTS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그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근데 코스피에서는 마지막 가격이 완전히 그렇게 극하게 물론 뭐 코스닥도 약간의 그런 뭐 코스닥 쪽에서도 약간의 그런 거는 있었지만 특히 이제 코스피가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지수가 회복돼서 좋기는 하죠. 저도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가 올라서 안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주가가 오르면 다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그저께, 그저께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사서 안타까운 분도, 계시고요. 그거 괜히 백만개미가 현금 잘 유지하라 그래가지고 못 샀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난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뭐 개인적인 이런 느낌이나 뭐, 그런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을 우리가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닥 짚고 하이킥으로 가는 이게 상승의 초입에 들어갔는데 우리만 모르고 이거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들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본격적인 상승인데 야 봐라 이거 하루에 뭐 1.5%씩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이 이제 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매매로 봐서는 안 그래요. 개인들이 좀 파는 걸로 봐서 개인들도 상당히 이제 좀 스마트해져서 관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난 이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상승이냐, 상승으로 가는 시작이냐, 아니면 그냥 반등이냐.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냐 이게요.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물으시면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직 반등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요.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반등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은 그 연 3일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후퇴했기 때문에,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됐잖아요. FOMC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 글쎄 이거 일시적인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월, 아니면 뭐 늦어도 12월 안에 우리가 이제 자산 매입 규모도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 이제 중반쯤에 그거를 종료할 거다. 테이퍼링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 컨트롤 될 거야. 인플레이션이.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근데 이제 그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일시적하고 연준에 있는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일시적하고는 그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죠. 뭐 그런 데서 뭐 한 6개월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뭐 인플레이션 시달리면서 6개월 주가가 헤매면 우리는 일시적이 아니죠. 이건 세월이죠. 이거 견디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 거의 이제 립 서비스에 비슷한 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잘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돼 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는데 상승치고는 뭐 별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국면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런 거.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의 문제 있잖아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문제. 이런 게 그냥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있어요. 뭐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뭐 그중에서 하나하나가 뭐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는 게 보인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빠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렇게 빨리 오르고,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막 3% 이상 오를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이제 약간 빈집털이죠. 빈집털이. 그래서 뭐, 그 얘기 무슨 얘기, 매도가 잘 없어요. 이 가격에다 대고 뭐, 이게 죽어라고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것도 단기 이익 실현된 물량이에요. 그래서 순매도 물량이 뭐 1200억 정도면,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막 사도 코스닥에서 죽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가격에서 죽으라고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거를 긴 호흡으로,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이 긴 호흡으로 지금 산다면 뭐 지금이 사면 안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죠. 좀 몇 개월 고생해서 뭐 내년 넘어가서
결과 좋으면.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시기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이게, 외국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뭐 7일째, 8일째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기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역시, 옵션 만기 영향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뭐, 시장이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이거를 상승이라고 봐야 되냐. 지금 이틀 동안 올랐는데도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라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 너는 상승이라고 말할래? 이런 걱정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궁금증이. 현재는 이래요. 지금 모든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논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논할 때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분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 분석을.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기술적으로 이게 올라오려면 현재는 이게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0일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역별에서 이게 급하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막 20일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밑으로. 오늘 현재는 3054포인트 부근인데 이거 내일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뭐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가가 밑에서 올라가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강력하면 더 좋죠.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상승 기조로 바꿨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뭐요? 그냥 반등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오늘은 이제 뭐 10일 이동 평균 넘었지만 우리가 10일보다는 20일을 생명선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거 상승이라고 봐도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면 또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주가가 안만 빠지고 그래도 늘 뭐 영원히 빠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때는 뭐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거기다가 딱 목표를 처음에 두셔야 돼요. 지금은 얼마를 더 벌어. 막 이렇게. 왜 일본 말로 반가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많이 깨졌으니까 이번에 탁 들어가서 이번에 한 번에 이거를 극복 만회해내겠다. 만회죠. 한자로. 반가이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 투자가는 살아남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뭐, 살아남지 못하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주가 올리면 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좌를 들고 이거를 꼭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서 그럼 쟤네들은 왜 사냐? 뭐 이랬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기관은 뭐 공매도라도 치죠. 공매도라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이번에 걸려들면. 그래서 제가 오히려 조심하는 게 낫다. 확인하고 좀 늦어도 그런 게 낫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시장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조심해서 나쁠 시장이 아니니까 조심하자. 그래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게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같이 주가가 오르면 어쨌든 기분은 좋잖아요. 기분은 좋은데 너무 좋은 나머지 야 지금부터 가자 막 이러면서 이거 막 달려들면 위험하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시장이 상승 기조로 턴했다고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영상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벌써 주말이잖아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